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복수 전공하고 있는 지은 피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성윤 피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부 채연 피우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무위키의 경영학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거대화 문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질수록 다른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취업난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대학들은 경영학과를 가지게 되었다. 거기다 복수 전공까지 합치면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은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경영학과 전공 과목에는 다전공 전용 분반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우리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도 굉장히 많은 복수 전공, 부전공 친구들이 있어서 경영학 원론같이 전공 기초 과목들의 경우에는 다중전공 친구들을 위한 분반이 따로 개설이 돼 있더라고요. 또한 순수 경영학과 이외에도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학의 학문 일부를 포함시킨 학과를 개설하기도 한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호텔 경영이랑 컨벤션 쪽 분야를 아예 관광 컨벤션 학과라는 다른 학과로 개설을 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통상대학 관광컨벤션학과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남성들 위주였던 성비 역시 여성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규모도 커져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영학과에는 여학생의 수가 거의 0에 가까웠다. 오, 신기한데? 상상이 되지 않네요. 그니까요. 우리는 거의 1대1 아닌가? 네, 우리 대학 경영학과는 제 체감상으로는 1대1 정도의 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의 경영학과는 보통 상경대학 혹은 상과대학, 통칭상대에 속해 있었다. 현재는 경영학과의 규모가 큰 대학이면 단독으로 경영대학 단과대 한 개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도 원래는 상과대학 경영학과였는데 2010년에 상과대학이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으로 나뉘어지면서 경영대학의 경영학과가 되었습니다. 과 분위기, 대학생활 팁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경영학과는 경영 지식만 겉핥기로 제공한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배운 건 재무와 회계밖에 없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경영학계에서는 수많은 범위의 학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에는 굉장히 많은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전공 선택 과목들을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서 잘 수강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들은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제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진짜 없어서 펑펑 논다는 뜬소문이 있는데 그냥 헛소리. 진짜 헛소리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전공을 4과목 듣고 있는데요. 이 4과목 중에서 2과목이 매주 과제가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웬만한 공대생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과제도 엄청나게 많다. 근데 공대만큼 많진 않습니다. 공대는 공부량이 많기로 유명한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공대 친구들 과제하는 걸 봤는데 경영학과가 아무리 과제가 많더라도 공대만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경제학과가 시험도 어렵고 과제도 많아서 반대급부로 경영학과는 좀 쉽다는 인식이 생겼는데 세부 과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영학과는 조별 과제가 매우 많은 학과이다. 경영학과가 조별 과제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경영학과 친구들 인스타 스토리 보면 계속 설문조사를 하는 스토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운이 좋은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전공 과목 총 9과목을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데 전공에서는 조별 과제를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잘 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조별 과제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비록 조별 과제는 아닐지라도 직접 기업을 조사, 취재, 심지어는 글을 바탕으로 향후의 전망까지 도출하는 과제도 있고 아예 본인이 창업한다는 가정하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내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가 마케팅 관리라는 전공 필수 수업을 수강할 때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설립했다고 가정하고 아예 피칭을 하는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영학과에는 참 많은 학술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술 동아리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싸면 경영학과, 아싸면 경제학과 가라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물론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학과는 PT 발표, 기업체 현장 조사, 창의적인 주제 선정, 조언 관리 등 고등학교 공부까지와는 다른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데 반해 경제학과는 앉아서 진득히 공부하면 학점 딸 수 있는 과목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영학과에서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소리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는 한 학번당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잘 살펴보시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성적 평가 방법을 골라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경영대 인프라 분단 읽어보겠습니다. 경영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은 보통 웅장하고 화려한 편이다. 사회에서 경영학과 출신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경영학과 정원을 늘려서 대규모 학과로 편제해 놓아서 자연스레 경영대 건물도 커지게 된 경우가 많다. 게다가 MBA 운영 등으로 교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단과대이고 동문 중에서도 기업인이 많아 펀딩이 수월한 등 타 단과대보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쉽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크고 웅장한 편은 아니지만 내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비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네, 비데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과방이 보통은 굉장히 작은데 경영학과 과방은 굉장히 크기도 크고 소파도 굉장히 많고 안마의자가 2대나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 전공과 수강 신청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문과 계열에서는 경제학과와 함께 취업의 숨통이 트이는 얼마 안 되는 길이다 보니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탁과생들이 많다. 이 때문에 수강 신청에서 탁과생들이 경영학과 과목을 다 차지해버리고 정작 경영학이 본전공인 학생들은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대학 경영학과는 수강 신청을 할 때 아예 주전공생, 복수전공, 부전공생, 그리고 일반 선택 이렇게 인원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주전공생들은 주전공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은 저희가 따로 제작한 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전공 필수 과목을 들으면서 정말 본인에게 알맞은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경제학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학의 중요성. 경제학과는 경영학의 재무관리, 회계학 파트와 함께 문과 내에서 가장 수학을 많이 쓴다. 수업의 대부분이 수학적 증명과 통계적 검증으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저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학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 학부 수준에서는 엄청난 수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배우는 수준 자체는 일반계 고등학교 문과 수준의 미적분만 충실히 공부해둬도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제학과에서는 경제수학 과목이 기초수학을 담당하고 있다. 저희도 이제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으로 경제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3번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저희가 따로 만든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학부도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경영학과랑 조금 다르게 저희는 회계 과목을 회계학 원리 빼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과목도 따로 다루지 않고요.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위주로 수강하고 있고 우와, 경제학 원론이 1과 2로 나누어져 있네요. 맞아요. 이게 또 경영학과랑 차이점인데 저희는 경제학 원론을 1과 2로 나누어서 경제학 원론 1에서 미시 내용을 좀 주로 다루고 경제학 원론 2에서 거시 내용을 좀 다룹니다. 보통 경영학과랑 경제학부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가 경영학 문서에 들어가서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혼동한다. 경제학과 경영학은 매우 유사한 학문이다. 경제학을 기업에 대입시키면 경영학이다 하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경제학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 과목이랑 회계 과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 교수님 상담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경영학이 경제학이 응용학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무역학부를 검색해 볼까요? 국제무역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학과이다. 전체적으로 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부분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등과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겹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 특징적으로 과목 이름에 국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는 무역의 개념 특성상 당연하다.
우선 무역의 교과 과정표를 살펴보면 과목 앞에 국제가 들어간 과목이 엄청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에 대해 배운다고 하면 무역학부에서는 국제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있고 경제학부에서 행동경제, 노동경제처럼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하면 무역학부에서는 국제경제학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 유럽 경제, 아시아 경제와 같이 외국의 경제도 함께 볼 수 있는 수업들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무역학 전공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무역학부 학부생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무역학부 교과과정표를 살펴보면 1학년 때 글로벌 경제와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수업은 경제통상대 학생이라면 전부 다 이수하고 있는 과목이죠. 맞아요.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리더십 특강과 CEO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럽다. 그럼 이제 대학백과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N수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학과는 반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 7개의 반 중에 저는 5반이거든요. 이사학번 5반의 경우에는 N수생이 50%를 넘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2001년생도 있었고 현역인 05년생보다 재수, 삼수 혹은 그 이상까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리 영어 공부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느 정도로 해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졸업하려면 영어로 된 강의를 2개 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경영학과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토익의 경우에는 8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잘 하시면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학생 같은 걸 갈 때도 공인 어학 성적이 배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영어를 잘했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정도를 정해두지 않고 꾸준히 많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해두면 좋을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확률과 통계 공부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통을 안 하고 경영학과에 들어왔는데 경영통계학이라든지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같은 과목에서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내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통을 안 하신 분이라면 확통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공부 꼭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질문입니다. 금공이나 공기업 갈 때 경영이랑 경제 TO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융공기업에서 학과별 TO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직렬을 나누어서 뽑기 때문에 경영직렬에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경영학과 전공생이 조금 더 필기시험 과목이나 교육사항을 채울 때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경제직렬을 지원할 때는 마찬가지로 경제학부 전공생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자신이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부 질문입니다. 수학 공부하고 가야 되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내신 때 한 개 다고 수능 준비 땐 최저만 준비해서 몇 개월간 수학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무역학부에서 1학년 때 통계학 원리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를 좀 더 심화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확통을 이론적으로 열심히 하고 오셔서 배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부 질문입니다. 경제학부가 쓰는 건물이 경영학과가 쓰는 건물보다 좋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실제로 경제학부가 사용하는 경제통상관이 좀 비교적 최근에 건설이 돼서 뭔가 겉면이 삐까뻔쩍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영학과 건물도 좋더라고요. 경영학과가 또 최근에 외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관에 꿀리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질문입니다. 확통 안 배우고 경영학과 가면 수업 따라가기 어렵나요? 경영학과에서는 미적보다 확통 많이 쓴다고 들어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수업은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범위였던 내용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적보다 확통을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경제학 원론 시간에 미적이 진짜 잠깐 나오긴 하는데 한 번 설명 들으면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미분만 다루고 있고 그 외에는 확통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경제학부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과 질문입니다. 경영학과 금공준비라는 제목인데요. 대부분 금공준비 하시는 걸로 아는데 3, 4학년 때 학교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학점도 중요한 걸로 아는데 동시에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공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아는데 금공 준비하다가 일반 공기업으로 전향해도 연계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보통 대부분 선배님들이 3, 4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학점이 중요하다고 아시고 계시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을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금융공기업 준비하다가 일반 공기업으로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필기 과목이 일단 기업마다 다들 다르기도 하고 아예 경영 경제직렬을 묶어서 상경통합직렬로 모집을 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분께서 지원하시고 싶은 기업을 먼저 정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무역학부 질문입니다. 무역학부 전공 수업에서 조별과제나 개인 발표활동 많은 편인가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별 과제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딱 한 번 조별 과제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무역학부 질문입니다. 아예 영어로 수업하는 수업도 있나요? 제발 없기를. 저 같은 영포자 울어요. 저희 무역학부에는 미시경제학, 국제경영학, 회계학 원리 수업을 원어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목들이 사실 한국어로 배워도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 싶으면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쉬운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끊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원어 수업에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과, 경제학부, 무역학부에 대해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